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첫 단원 일반각부터 시작해 볼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어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원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반직선을 그을게요. 반직선은 시작은 여기 잡는데 쭉 계속 가는 게 반직선이잖아요. 요거를 나와 있는데 시초선이라고 잡고요. 요걸 이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잠깐만요. 하나 복사해야 돼가지고 복제가 어딨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쭉 회전한 느낌이에요. 근데 회전이 좀 틀렸어요. 요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면은 각이 생성이 되죠. 이렇게 각이 요 정도 각이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이게 움직인 거 있죠. 이게 움직인 거 요거를 요 움직인 그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시초선하고 동경하고 사이 각 이걸 우리가 이제 찾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향이 요렇게는 반시계 방향이고 요렇게가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간 거를 양의 방향 플러스 각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간 거를 음의 방향에서 좀 이따가 마이너스라고 붙일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 예를 들어서 시초선이 있고 요만큼 동경이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 내가 만약에 30도라고 해볼게. 그럼 얼만큼 움직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반대로 움직이면 몇 도일까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330도인데, 왜냐면은 어차피 한 바퀴 돌면 360도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한 바퀴 돌기 전에 30도가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33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되겠어요? 그럼 또 해볼까요? 지금 내가 30도라고 했지만 이게 한 바퀴가 더 돌고 왔으면 몇 도라고 해야 되겠죠? 360도에다가 30도를 더해야 되니까 390도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30도나 마이너스 330도나 또는 뭐 390도나 다 같은 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각이라고 얘기, 일반각 그냥 30도라고 얘기 안 하고 30도나 390도나 마이너스 330 같은 각이니까 360도에다가 기본적으로 정수를 곱해요. 그리고 30도, 만약에 지금 걔가 30도니까 30도를 더해주는 거로 쓰는 게 일반각의 표현이고, 여기서 n은 정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n에다가 0을 넣으면은 30도가 나오고, n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330 나오고, n에다가 2를 넣으면은 390도가 나오게 되겠지. 다 같은 각이잖아요.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쓴다는 얘기죠. 각은 그냥 45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 이런 식으로 앞에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각의 표현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써 있죠. 일반각은 보통 요 0도에서 360도 사이 각을 쓴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그리고 요건 그냥 사분면에 대한 얘기인데, 요 당연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얘기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여기가 각도 좀 우리가 표시해 볼게요. 0도, 90도, 여기는 180도, 270도. 근데 한 바퀴 돌았으니까 뭐 360도 해도 되고. 네, 그럼 만약에 1사분면의 각을 물어보면 이제부터 일반각을 써야 되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 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게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3사분면이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보다는 커야 되겠죠. 여기니까. 그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가리킬 때는 일반각을 이런 범위로 쓰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먼저 해볼게. 자, 68번 볼게요. OX가 이때 다음과 같은 각을 그림은 하지 말고 일단 표시해 봅시다. 이게 30도는 아까 얘기했던 거고, 630도는 360에서 1을 곱한 다음에 얼마 더 해야 되죠? 얼마 더 해야 되는 거죠? 270도를 더하면 되겠지. 지금 일단 다른 각이에요. 요거는 360도에서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더 해야 돼요? 110도를 더하면 되나요? 네, 얘는 360도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30을 해야 되거든. 뒤가 마이너스 풀면 안 되니까 360에다가 마3을 하고 더하기 이게 1080이죠. 얼마가 필요하지? 330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일반각을 표현했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70도라고 안 쓰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70도라고 쓰자 이런 얘기예요. 될까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일반각으로 표현하라고 400도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40도 하면 되겠고, 네, 마이너스 100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80이죠. 그럼 더하기 80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될까요? 그리고 이거 이제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 물어봤으니까 620은 360도 곱하기 1하고 얼마 더해야 되죠? 260도 더해야 되지. 그다음 우리 아까 사분면이 있었죠. 0도, 90도, 180도, 270도. 그러면 260이니까 여기 3, 4분면이겠죠. 3 이렇게. 이거 볼까요? 마이너스 1500. 다시 마이너스 1500 해볼게요. 360도를 5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죠? 5번 하고 얼마 남았죠? 1800 되죠. 네. 그러면은 300도가 남았죠. 이렇게. 300도는 여기 있죠. 4, 4분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는 얘기. 오케이? 볼까요? 1번에 다음각의 크기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로 표현할 때 알파 값이 작은 거. 자, 이거 마이너스 500부터 갑시다. 360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은 720이라서 220이 남잖아요. 그럼 남은 건 220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요 360에서 마이너스 1한 다음에 60도가 남죠. 그럼 뒤에 남은 게 60도예요. 요거는 360도에서 마이너스 1한 다음에 더하기 260을 해야 되죠. 얘는 360에서 1한 다음에 40도만 더해주면 되고, 지금까지 얘가 제일 작네. 얘는 360에서 1로 한 다음에 얼마나죠? 340도를 해야 되겠죠. 네, DL로 플러스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일 작은 게 남았죠. 여기 좀 어렵습니다. 요거 시작해 볼게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요. 그러면 1사분면은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몇 사분면이다 했을 때 그 각을 먼저 세팅을 하는 거야. 내가 찾는 거는 3분의 세타야. 3분의 세타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눌게요. 그럼 120도 곱하기 3분의 n이 되고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n을 아까 정수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넣어봐야 되겠어요. 좀 밀어서 넣을게요. 0 넣으면은 0에서 150도 나와요. 미안합니다. 30도 나오죠. 이거 실수했네. 30도 나오지. 예, 그거는 1사분면이에요. 1 넣을게. 1 넣으면은 40도 나오나요? 맞죠? 1 넣으면 40도죠.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틀렸네. 맙소사. 여기가 이미 3을 나눴는데 또 나눴네요. 그치? 120도 곱하기 n이 돼야 되는데 이거 틀렸네요. 이거 맞네. 맙소사. 그래서 이렇게 되고 1 넣었으면은 120도에서 150도 되니까 2사분면이죠. 2를 넣을게요. 240도에서 얼마죠? 270도. 그럼 3, 4분면이고요. 또 넣어야 돼요. 3을 또 넣어야 돼. 계속 넣는 거야. 3 넣으면 이게 360이 됐어요.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360도 더하기 30도 한 바퀴 돌고 다시 1로 똑같아졌죠. 다시 1사분면에서 반복되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지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할 때 똑같은데 요런 거 한번 내가 다시 볼까요? 3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사분면이니까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 사이로 둬야 되겠죠. 이게 3세타의 2사분면이니까. 근데 세타를 물었으니까 3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0, 1, 2, 3 넣어가지고 몇 사분면이 반복되게 찾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따로 필기해야 되는데요.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두 각을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축에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동경의 위치 관계는 두 각을 더하든지 빼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더하든가 빼든가 해서 축에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축에 떨어뜨린다는 걸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여기 아까 있었나? 다시 그려볼까요? 내가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였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야. 자, 시작을 해볼게요.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은 아까 그 반직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요 밑에 달게 그냥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처음에 요 세타 있잖아요. 요거를 되게 한 작게 한 30도 정도 느낌으로 그리세요. 이렇게 세타 그리세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볼게요. 5세타. 근데 이미 동경이 일치하죠. 일치하면은 이 몇 바퀴 는지 모르지만 다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보라색 자체가 돌고 돌아서 5세타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럼 빼야 될지 더해야 될지 고민하는 건데 사실은 5세 예를 들어서 세타가 30도면 5세타는 390도 정도의 느낌이죠. 어차피 같은 각이니까요. 그럼 둘을 빼야지만 여기 떨어지겠죠. 그래서 5세타에 세타를 뺀 게 4세타인데 그게 360도 곱하기 n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세타를 나눌게요. 세타는 90도 곱하기 n이라서 근데 마지막에 세타가 여기 들어오고 싶죠? 그럼 넣는 거야. n에다가 0 넣으면 안 되고 1 넣으면 되네요. 90도 2 넣어도 되네요. 180도 3 넣어도 되죠? 270도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거 볼까요? 세타와 7세타가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처음에 좀 작게 그리라 그랬어요. 세타를 한 30도 정도로. 그럼 여기가 세타예요. 근데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니까 반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요만큼 각이 7세타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타가 한 30도 정도면은 7세타는 한 210도 정도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보일까요? 여기 각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세타가 30도 정도면은 7세타는 210도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을 빼는 게 좋겠지. 7세타에 세타를 빼는 그럼 어디로죠? 여기로 떨어지죠. 일반 각으로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그럼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이라서요. 세타는 맞죠? 60도 더하기 n 더하기 30도가 되고요. 곱하기 요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n에다가 1 넣으면 안 되겠네. 2 넣어야 되겠네. 2 넣으면은 120도 더하기 30도니까 150도 요 하나밖에 없겠죠.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요? 177. 어차피 RPM이 똑같이 있어요. Y축 대칭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럼 세타부터 30도 정도 느낌으로 그리는 거. 세타부터 3세타는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화살을 그려야 되겠죠. 요만큼이 3세타예요. 그러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죠. 이번에는 더해야 되겠네. 더하면 어디로 가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으로 가잖아요. 세타는 9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가 되죠. 여기다가 0 넣어도 되겠고 1 넣어도 되겠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1단 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호도법. 이 호도법은 우리가 뭐 45도, 뭐 60도, 90도 이런 거 우리 많이 썼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새롭게 각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을 그렸어요. 근데 그 중에 원을 잘라가지고 부채꼴을 가져올게. 부채꼴이에요.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R일 때를 가져왔어요. 부채꼴. 그럼 요 각 있죠. 다시 갈게요. 부채꼴에서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이 각을 1하고 라디안이라고 새롭게 각을 부르는 명칭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라디안 이렇게 부르면 돼요. 언제?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 같은 부채꼴에서 각은 1라디안이 되는 거야. 이건 도랑 좀 다른 개념이야. 숫자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가 반지름이 R이고요. 호의 길이가 이제 2R이 됐어요. 2배가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게 하나, 두 개 생성된 거니까 요게 2라디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단위 이제 생략해서 부를 거라서 각은 그냥 2 이렇게 불러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해볼까? 이 반지름인데요. 호의 길이가 한 4배쯤 됐어요. 반지름에. 그럼 뭐겠어요? 요 각은 4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죠. 4라디안. 근데 4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되겠어요? 우리가 몇 도 얘기한 게 우리가 60보법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뭐그 예전에 버렸던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라디안이라는 각을 쓰겠다는 얘기거든.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은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게 반원이 있어요. 반원. 반지름이 R이에요. 물론 요거 반원이니까 180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원둘레 어떻게 구하지? 원둘레가 원래 원은 2파이 R인데 지금 반원이니까 내가 파이 R로 갈게. 맞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반지름이 R이고 호일이가 파이 R. 그럼 아까 1라디안에 파이게 붙은 거니까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80도는 파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 그 3.14 할 때 그 파이인 거예요. 그래서 180도는 파이 라디안. 그럼 90도는요? 당연히 2분의 파이. 60도는 요거 3분의 1 하면 되니까 3분의 파이. 45도는 90도의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 30도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궁금해지죠? 360도는 이거 2배 하면 되니까 2파이. 하다 보면 이런 거 생겨요. 그러면 100도 같은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100도 같은 거. 100도는 보세요. 100도는 여기서 이쪽을 100으로 만들었죠. 그럼 양변에 얼마 곱하면 돼요? 10분의 18 곱하면 되죠. 18분의 18 곱하면 18분의 10. 그래서 파이 곱하기 18분의 10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18분의 10 곱하면은 약분돼가지고 100도 되니까.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9분의 5 파이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하나 외우면 되겠죠. 180도는 파이만 외우면 되겠지. 자, 이걸로 해볼까요? 방금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180도는 파이. 이걸로 하는 거예요. 180도는 파이. 그럼 1도니까 당연히 180을 나눠야 되는 거고 1라디안이니까 반대로 파이를 나눠야 되겠죠. 근데 요거만 요즘 돼요. 180도는 파이. 이걸로 해볼게요. 자, 개념을 익히기 호도법으로 나타내죠. 120도야. 우리 아까 뭐였죠? 180도는 파이라 그랬어요. 그럼 120도가 되려면 3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하면 돼요. 135도는요? 잘 모르면 이렇게 곱하세요. 180분의 135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파이 곱하기 180분의 135 곱하면 되거든. 뭐 나오냐면 약분하면은 4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각을 몇 도로 바꾸냐부터 해볼까요? 6분의 5 파이죠. 그럼 여기다 6분의 5 곱했잖아요. 그럼 180에다가 6분의 5 곱하면 되겠죠. 그럼 150도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일반각을 표현하는 걸 해볼게. 6분의 17파이면은 자 보세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했었죠. 이걸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은 360이 2파이잖아요. 180파이니까 그러면 2파이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6분의 17파이는 보세요. 2파이 n 하고 근데 n을 사실 얼마 곱했어요? 이게 2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 되는 거 맞죠? 그럼 뒤에 일반각 6분의 5파이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긴데 요거 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마이너스니까는 2파이를 마이너스로 한 다음에 더하기 3분의 4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거 물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났네요. 맞죠? 네, 이렇게 바꾸는 거고 요걸로 좀 해볼게요. 요건 이제 본인이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방금 했던 거니까 밑에 해보시고 우리가 다른 내용을 좀 해볼게요.
그 아까 이제 부채꼴 가지고 했던 것 중에 몇 개 해볼까요? 여기 반원이 있어요. 반원.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l인데 요게 호의 길이가 l이 아니라 호의 길이가 아까 파이 r이었죠. 반원은. 요 각은 파이였어요. 중심각이. 근데 내가 부채꼴이 가져왔어요. 요 각을 잘 모르겠고요. 여기 r이고 l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호의 길이가 늘어나면 당연히 각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늘어나면은 각도 커지겠죠. 그럼 봐. 각이 파이일 때 호의 길이가 파이 r이었으면 각을 잘 모르는데 호의 길이가 l이었어요. 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약분하면 1대 r은 세타 대 l이니까 정리하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으로 표현되겠죠. 물론 이 중심각은 라디안으로 표현된 각이에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 되는 거고, 자 넓이 얘기해 볼게요. 넓이. 원래 원넓이가 파이 r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1 파이 r 제곱 되겠고, 넓이 s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봐요. 요 각이 파이일 때 넓이가 2분의 1 파이 r 제곱이에요. 근데 중심각이 세타일 때 넓이는 어떻게 잘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1대 2분의 1 r 제곱은 세타 대 넓이. 그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되겠죠. 그래서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근데 여기서 r 세타는 l로 바뀌니까 2분의 1 rl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해볼게. 반지름이 4고 호의 길이가 2파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였어요. 그럼 각이 바로 나오네요. 2분의 파이라고. 넓이는요. 넓이는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에서도 구할 수 있었지. 단위는 써야 되니까. 그럼 4파이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볼까요?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둘레의 길이는 요거 반지름 2개하고 호의 길이까지 포함해서 둘레요. 중심각은 우리가 세타 잡을게. 네, 근데 반지름 2개랑 호의 길이 더해서 8인데 넓이 물었으니까 넓이가 2분의 1 RL 있죠. 그럼 여기서 L은 8-2R을 가지고 와요. 그럼 이거 약분되니까 R에다가 4-R 되죠. 네. 그러면은 요거가 2차 함수 되는 거예요. 2차 함수. R에 가는 2차 함수 0하고 4에서 뭐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R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겠어요? R이 2일 때 가장 최대가 되겠죠. 2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넓이는 4. 근데 아직 안 구한 게 있어요. 중심각을 안 구했어요. 자, 반지름이 2가 된 거예요. 반지름이 2. 반지름 2 넣으면은 호의 길이가 4가 된 거예요. 그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니까 중심각은 2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얘기까지가 해서 연습 문제를 여기까지 풀고, 자 마지막 얘기 남았습니다. 요거는 여기다 잠깐 해볼게요. 중학교 때 배운 게 필요해서 여기가 세트하고 A, B, C 이거 좀 편하게 잡을게요. 변의 길이 중학교 때 이런 거 하죠. 사인은 뭐죠? 요렇게 뭐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높이분의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요게 중학교 때 했던 거. 예, 잘 모르면 메모해 놓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삼각 함수 좀 다른 거예요. 얘는 원위의 점을 이용해서 안 적어도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거예요. 대신 원위의 점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원을 하나 그려놓고 할게요. 반지름은 R로 잡을게. 자 만약에 내가 점을 여기다 잡을게요. P를 잘 모르니까 좌표 X, Y 잡을게. 이렇게 해서 만드세요. 직각삼각형 세타로 됐죠. R, X, Y 맞죠? 자 아까 했던 거 반복이에요. 사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요거죠. 그래서 원 위에 좌표가 주어지면 반지름을 구하시면 돼요. 이거 원점하고 거리만 구하면 반지름 나오잖아. 그러면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다시 사인은 점 잡은 다음에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을 잡을게요. 1, 1, 말이 안 되죠? 네. 마일 콤마 1로 잡아볼게요. 마일 콤마 1. 그럼 이제 각은 어떤 각을 물어보는 거냐면 이렇게 딱 멈춘 다음에 이렇게 세타가 되고요. 반지름 구할 수 있나? 원점하고 거리가 얼마예요? 루트 2죠. 그럼 사인 어떻게 구한다고요?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요?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요? x좌표의 y좌표. 이거 끝이에요. 이게 우리가 했던 마지막이거든요. 삼각함수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이 사인에서 y좌표는 여기 1사분면하고 2사분면 양수예요. 그럼 나머지는 음수 되겠고 코사인의 x좌표는 여기하고 여기가 양수죠. 나머지는 음수가 되겠고 탄젠트 x좌표 y좌표 부호가 같은 의미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양수가 되겠죠. 왜냐면 그 부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외우는 게 요거예요.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그래서 올사타코 이렇게 보죠. 뭐 올사타코, 예, 올사 크로스 뭐 이런 거 유치한데 뭐 얼사 않고 이렇게 외워도 되고 어쨌든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예요. 자, 몇 개만 해볼게요. 자, 이걸 했던 거 이걸 해봅시다. 점을 잡을게요. 4,마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좀 잡으면 되겠죠? 마4,3이니까 반지름 얼마예요? 5. 그럼 사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지름분의 y좌표. 이게 사인이죠, 그렇죠? 잘못 잡았어요. 이런 멍청해. 마4,3인데 왜 여기서 잡았죠? 이섬을 잡아야 되지. 여기입니다. 마4,3이에요. 반지름이 5고 요만큼이 세타고 다시 갑시다.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는 y좌표. 이건 끝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까지 했어요. 요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봅시다.